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총에 있어 가장 신뢰성이 높은 베스트셀러는 서방 세계에서는 AR-15 계열의 소총이며 동구권에서는 AK-47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식 돌격 소총인 K2는 AR-15와 AK의 장점을 한데 합쳐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소총이기도 한데요. 갈릴 소총과 유사하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전에 한국군이 쓰던 M16A1 소총과의 호환성 및 사용에 익숙함을 고려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생산 방식과 회전 노리쇠 및 핏의 돌기 방식, 노리쇠 멈치, 탄창 멈치 등이 AR-15 계열인 M16과 거의 유사한데요. 반면 내부 구조는 AK-47처럼 탄약을 발사하면 발생하는 가스가 피스톤을 거쳐 노리쇠를 움직여주는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입니다. K2 소총은 상대적으로 방아쇠 압이 높지만 200m 사로에서도 쉽게 목표물을 맞출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갖춘 동시에 많은 분들이 빡세게 손질하지 않아도 군생활 도중 기능 고장을 겪은 경우는 잘 없다고 할 정도로 적절한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M16 소총보다 가늠자가 직관적이며 눈과 가늠자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맞추는 데 있어서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2 소총은 매우 오랫동안 한국군의 제식 소총으로 사용되며 총열에 크롬 도금을 적용해 수명을 늘리는 등 여러모로 개량되어 왔습니다. 현재 미군의 대표적인 제식 소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총격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에게는 2022년 4월 19일 미 육군의 새로운 제식 돌격 소총인 시그 XM7이 지급되고 있고, 그 외 인원들에게는 기존의 제식 소총인 M4 카빈 계열의 총기들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차세대 분대 화기 NGSW 사업에 선정되어 미군의 새로운 제식 소총이 된 XM7은 새로운 탄약인 6.8 51mm 탄을 사용하는 돌격 소총입니다. 이 탄약은 구경의 크기는 7.62mm보다 작지만 그 이상의 강력한 고위력을 발휘하는데요. 5.56mm 나토탄이 1800 줄의 운동 에너지를 내고 7.62mm 나토탄이 3600줄의 운동 에너지를 내는 반면 NGSW용 6.8mm 탄약은 4000줄이 넘는 엄청난 에너지를 냅니다. 러시아군의 6B 45 방탄복은 지근거리에서 9mm 권총탄은 물론 7.62mm 54R 소총탄 10발을 막아낼 정도로 튼튼합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튼튼해져 가는 적의 방탄복을 뚫기 위해 시그 454가 개발한 탄약이 바로 6.8 51mm 포인트 277 퓨리 탄약인데, 경쟁사의 탄약들 중 가장 무거우면서도 120mm 전차 포탄에 버금갈 정도인 8만 PSI의 정신나간 약실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엄청난 관통력과 유효 사거리를 가진 이 탄약을 사용하는 미군의 시그 XM7 소총은 우수한 소재와 마감 구조를 가지며 내구성이 강합니다. 인체 공학적인 구조를 가지며 최신 모듈 설계 사상에 따라 부품 교체가 용이하다는 점, 소음기와 고성능 조준 장치, 신뢰성 높은 탄창 등이 사용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자체 개발한 5.8 42mm 개량형 DBP-10 탄약을 사용하는 QBG-191이라는 제식 소총을 사용합니다. 1990년대 개발되어 약 20년간 중국군 보병의 주무장이었지만 불법 소총이 사라지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다시 일반 소총 형태의 QBG-191을 개발하게 되었다는데요.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QBG-191은 기존의 QBG-95처럼 여전히 숏스트로크 가스압 작동 방식을 사용하지만 정밀도가 낮아 신뢰성이 부족했던 QBG-95와 달리 QBG-191은 신뢰성이 높다고 합니다. 독자 개발한 5.8 42mm 탄의 위력도 개량을 거쳐 기존의 1795줄에서 2000줄 정도로 강화되었고, 탄자의 탄심 또한 4g에서 5g으로 늘면서 관통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중국의 말은 가려들여야 하니 그대로 믿는 것은 좋지 않을 듯합니다. 이 소총은 기본형 외에도 기정사수용 소총인 DMR형이 있으며 개인 방어 화기 버전인 PDW형 또한 개발되었습니다. K2는 우리 군의 제식 소총이지만 문제점도 많습니다. 잘 부러지는 장전 손잡이와 쉽게 분실되던 가스 조절기의 막의 문제는 개량을 통해 고쳐졌다지만 여전히 장전 손잡이의 조작이 불편하다는 문제는 남아있는데요. 또한 조정관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전술 사격 시 매우 불편하고 뻑뻑하다는 문제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투 상황 시 총열 덮개를 잡고 있던 손을 떼 탄창 멈치를 조작하거나 조정관을 조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 이 점들은 고쳐져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리거 그룹도 문제가 있어 간혹 단발로 놓고 사격했는데 연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오른손 손잡이 부분이 전혀 인체공학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점도 문제인데요. 미 육군의 시그 XM7 총기 역시 실험적인 성격에 제식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소총이라 그런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6.8mm 탄약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공할 약실 압력을 견디기 위해 XM7 소총은 굉장히 두꺼우면서 무거운 총열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더해 무거운 6.8mm 탄약, 소음기와 조준 장치를 적용할 경우 더 무거워집니다. 게다가 무게 중심이 총구 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으며 약실 압력과 탄약의 위력이 강한 만큼 반동도 장난이 아닙니다. 탄약의 무게와 부피가 크다 보니 휴행 탄수도 줄어들고 탄창에 삽입할 수 있는 탄약의 숫자도 20발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약실 압력이 미칠듯이 높다는 점은 그만큼 총기의 내구도와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부품의 내구 연한이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요구됩니다. 그 무겁고 불편하다는 M14 소총이나 M16A4 소총도 무게가 5kg을 넘지는 않았는데, 이 XM7 소총은 부착물을 모두 장착해봤더니 무게가 6.6kg에서 7kg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XM7 소총은 정말 이게 미래적인 차세대 화기가 맞냐는 조롱을 듣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게다가 기존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는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이 소총이 미군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중국군의 문제점은 제식 소총인 QBG-191에서 사용하는 5.8mm 탄약을 돌격 소총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관총, 저격 소총에까지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임무를 가진 총기들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성능을 가진 탄약을 사용하는 것이 임무의 효율을 높여주는데, 이처럼 임무에 따른 특수성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의 탄약으로 통일해버릴 경우 군수 보급에서의 장점은 살지만 반대로 임무 수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저격 소총에까지 중국군은 5.8mm 탄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봐야 지정사수 소총을 벗어날 수 없고 기관총에 5.8mm 탄약을 사용해봐야 분대 지원화기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군의 주장은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5.8mm 탄이 300m 거리에서 안정된 살상력 및 명중률을 보여주며 1km 거리에 있는 3m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하며 서방 측의 5.56mm 나토탄과 비교해 압도적인 성능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방 측 5.56mm 나토탄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중국의 5.8mm 탄은 5.56mm 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8mm 탄은 대인 저지력이 약간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별 의미 없는 수준이며 고속 성능은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를 서방 측에서는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군의 K2 소총은 K2C1으로 개량을 거치며 피카티니 레일을 장착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총기 부착물을 사용해 전투력을 높일 수 있게 변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직 손잡이와 방열 덮개, 광학 조준경과 레이저 표적 지시기, 전술 조명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하부 측면 나사산 부착식 조각 레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국방 규격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K2 계열 소총을 개량해 사용함에 따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K2C1은 여러모로 기존의 K2 소총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지만, 기존의 K2 소총에서 총열 길이나 내부 기관 등을 바꾸지 않은 채 개머리판과 총열 덮개를 바꾼 탓에 더 무거워지고 총기의 무게중심이 망가져버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보급되는 수직 손잡이의 형태가 애매해 사격술에 크게 신경쓰는 병과나 밀리터리 덕후들, 총덕후 부사관들의 경우 다른 사제 총기 부품을 따로 구입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총열에 비해 총열 덮개가 너무 짧다는 점, 광학 조준기의 시야를 고정식 대형 가늠쇠가 가린다는 점, 장전 손잡이와 탄창 멈치, 조정 간의 조작이 불편하다는 점, 불편한 멜빵고리 등 아직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지난해 DX 코리아 2022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크게 개선한 튜닝 키트를 국내 방산업체인 트리니티 윙에서 보여줘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굳이 K2 소총을 계속 고집해야 한다면 국방부에서도 이 같은 조치들이 실제 군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개선 조치 노력이 계속된다면 K2 소총은 더욱 멋진 총기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중국은 5.8mm 탄약을 기관총이나 저격 소총에도 사용 중이지만, 이들도 임무 특성에 따라 탄약의 화력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자국의 신형 기관총인 QJ-Y88에 5.8mm 탄약을 사용하지만 여기에 장량을 더 많이 채워 넣어 화력을 높인 고화력 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한 보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야 할 QBG-191 소총의 DMR형은 헤비 배럴과 적용용 방아쇠 등을 채용해 자국의 5.8mm 탄약이 최대 사정거리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자동 저격총 형태로 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NGSW 사업을 통해 개발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고중량, 앞으로 쏠리는 무게중심, 장탄수 저하, 지나친 반동 등의 단점이 부각되어 우려를 더하는 XM7 소총과 달리 XM250 기관총은 대성공한 프로젝트라며 고평가받고 있습니다. 6.8mm 탄약은 XM250 기관총의 위력을 더해주었고, 시그454가 자사의 MG338 기관총을 기반으로 개발한 XM250 기관총은 오히려 전반적인 성능이 크게 증대되면서 경량화를 이룬 것은 물론 반동까지 줄이고 편의성까지 증대시키며 새로운 기관총 개발의 큰 도약이자 대성공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관총은 앞으로 M249 경기관총을 대체할 예정인데, 앞으로 엄청난 화력의 6.8mm 신형 탄약을 사용하는 XM250 기관총이 전장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